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이번에도 다리에 근육 경련이 왔지만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천적으로 불려 마땅한 러너 TN을 2전 3기 끝에 물리쳤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전세계 랭킹 1위 메드베데프의 조심스러운 부활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요, 부상과 이변으로 얼룩진 상하이 마스터스 시리즈 중간 판도 점검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메드베데프는 2021년 US 오픈을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찍었고 메이저 대회 결승에만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 결승에만 5번 진출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와 16강에서 대결한 러너 TN은 올해 19살이고요. 작년 신인들의 등용문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 준우승자인 유망주였습니다. 자, 하지만 메드베데프와 러너 TN은 올해 세 번째 대결한 것이고요. 특히 1월 호주 오픈 2회전에서 TN이 메드베데프와 5세트 피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는 대이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메드베데프는 완연한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베이징 오픈 500 시리즈에서 다시 만났지만 메드베데프가 다리에 심각한 근육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권패하고 말았죠. 자, 이번에도 1세트는 아주 치열한, 어찌 보면 이번 대회 가장 수준 높고 치열한 경기력을 두 선수 모두 보여주면서 메드베데프가 7대6 타이브레이크 승리를 거뒀습니다. 2세트도 먼저 브레이크하며 앞서갔지만 베이징 500 시리즈 때와 마찬가지로요, 메드베데프는 2세트에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메드베데프의 2세트 붕괴는 약간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였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평소보다 빠른 타이밍의 공격을 시도하다가 범실로 자멸한 셈이었고, 그러다가 역시 베이징 때 아팠던 그 오른쪽 다리가 다시 근육 경련을 일으키면서 2세트 타이브레이크를 내줬습니다. 자, 타이브레이크에서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죠. 메디컬 타임을 메드베데프가 요청을 했는데 근육 경련에 관련된 메디컬 타임은 엔드 체인지 사이 휴식 시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어 엄파이어인 라니에리 주심이 이를 허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이브레이크가 끝난 뒤 세트 휴식기에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효과를 보면서 3세트 메드베데프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승자는 메드베데프인데요. 여기서 잠깐 러너 TN의 테니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알 수 있듯이 TN은 베트남계 미국인이고요. 키가 180cm로 테니스 프로치고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왼손잡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같은 동양계 전설인 마이클 창을 올해부터 코치로 영입하면서 TN의 테니스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서브에 강력함이 없고 파워도 또래의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약세지만 요즘 선수들 같지 않게 힘보다 기술, 터치, 감각을 살리는 유형의 선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드베데프도 이런 점을 아주 높게 평가했더라고요. And in my opinion, he's an unbelievable player because he doesn't have a great serve, and serve is so important in tennis. And without the serve, he's 19, he's 30 in the world and only going up. And in my opinion, he's such a good tennis player, and he feels the game so well. There are so many guys right now. It's where tennis is going that just hit strong and. Just every ball they have, they hit full power. They have amazing serve, so that makes them stay in the tennis match. He doesn't have it, and he manages to play so good without it. And so for me to beat him, I thought I'm going to lose. I was cramping again, and I'm just super happy to manage to do it. 자, 이 러너 TN이 메드베데프의 강한 이유가 롱랠리의 강점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메드베데프라는 체력이 극강인 선수를 2번 연속으로 근육 경련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러너 TN이라는 점인데요. 39 이상의 롱랠리에서 전혀 메드베데프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압도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자, 다만 메드베데프가 다리에 쥐가 난 상황을 끝내 극복하고 이겨낸 건요, 메드베데프의 하락세에 진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전히 메드베데프는 더블 폴트가 많고 랠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코치석에 요한슨 코치에게 매 포인트마다 짜증을 내기에 일쑤지만 메드베데프의 테니스에 미세한 변화가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역시 공격성일 텐데요. 메드베데프의 포핸드 여전히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조금 더 힘과 속도가 실린 공격적인 포핸드로 변모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메드베데프가 상하이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전망은 어둡다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8강 상대가 요즘 펌이 너무 꾸준하고 좋은 알렉스 디미노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 전적 7승 4패인데요. 가장 최근인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에서 6대2, 6대2로 디미노가 이겼습니다. 상하이 마스터스 8강이 모두 결정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우승전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알카라스가 불참을 하고 야닉 시너와 테일러 프리츠, 알렉산더 즈베레프까지 모두 탈락하면서 4번 시드이자 지난해 준우승자인 조코비치의 우승 확률이 높게 점쳐졌으나 앞선 16강 경기에서 부상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 38살 백전노장의 우승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만 12일짜리로 확대된 마스터스 시리즈 시스템으로 인해서 16강과 8강 사이에 하루의 휴식이 있었고요. 8강 상대가 벨기에의 지주베르라는 세계 44위 선수입니다. 또 4강에서 격돌할 수 있는 후보군이 홀거루네와 이번 대회 예선을 거친 이변의 주인공 바세로트라는 선수인데 조코비치의 몸 상태만 괜찮다면 결승까지는 갈 수 있는 대진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위쪽 들어가 더 볼만한데요. 메드베데프가 알렉스 디미노와 8강에서 붙고요. 상하이 마스터스의 새로운 관심 집중 인물로 부상한 필릭스 오제알리아심이 네덜란드의 린데르 크네흐와 맞붙는 대진입니다. 자, 필릭스 오제알리아심 US 오픈 4강에 오르면서 다시 부활의 몸짓을 보여줬죠. US 오픈 직후 결혼을 하고 돌아온 첫 투어 대회가 상하이 마스터스인데요. 이 대회 16강에서 이탈리아의 무세티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특히 무세티전을 이긴 건 한 경기 승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11월 왕중왕전인 ATP 파이널스 8번째 막차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나아가서 오제알리 아심이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우승이라도 하면 ATP 파이널스는 물론이고 하반기 실내 하드코트 대회에서 오제알리 아심이 알카라스와 시너의 야성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까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는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상하이 마스터스 시너 알카라스는 없지만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 디미노어, 홀거룬네, 필릭스 오제알리 아심 등 여전히 테니스 팬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훌륭한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마스터스 시리즈 잘 즐겨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서 키키올릭이었습니다.